안녕하세요. 뻔뻔앱 최정은입니다. 자, 제이커리 기초 시작할게요. 제이커리는 존 레식이 2006년에 발표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경량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HTML 문서의 탐색이나 조작, 이벤트 핸들링, 애니메이션, AJAX 등을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API를 통해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그리고 네이티브 돔 API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API를 제공을 하고요. 이벤트 처리, AJAX, 애니메이션 효과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플러그인이 존재하고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일단 jQuery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jQuery 설치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주소는 jQuery.com jquery.com 이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략 풋프린트고요. CSS3 준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고 있어요. 자, 사용을 하시려면 jQuery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CDN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CDN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CDN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CDN. 자, 1버전, 2버전, 3버전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이 부분 선택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되셨으면 에디트 플러스 활용할게요. 저는요. 에디트 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디트 플러스 아톰, 브라켓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에디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파일, 새 파일, HTML 페이지 복사한 거를 타이틀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바디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H1 해주시고요. 로렘 탭 해서 요거 뭐 가상의 문장을 일단 작성을 해봤어요. 요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H1 아래에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문서가 지금 로드가 된 다음에 H1을 읽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자, 해주신 다음에요. 자, jQuery 생성자 함수 jQuery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jQuery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jQuery 대소문자 구분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jQuery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jQuery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자, jQuery에서 주석을 다는 방법, 한 줄 주석은 앞에 슬래시 2개 넣어주시면 주석 처리가 된 거예요. 자, 한 줄 주석 된 거고요. 자, 요거를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4번 누르면 달러 표시 나와요.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요거는 jQuery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같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H1 자, H1아 무엇을 해라 CSS 무엇을 해라 글자 색깔 컬러를 콤마 레드로 바꿔라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자, 생성자 jQuery 함수로 jQuery 함수로 시작을 했고요. 자, 선택자예요. 선택자 넣어 주시고 무엇을 하는지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실 때는 선택자가 있고요. 선택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자, 무엇을 해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무엇을 해라. 우리는 CSS를 바꿀 거기 때문에 속성 값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얘네들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감싸 있어요.
자, jQuery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를 우리는 jQuery 셀렉션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셀렉션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컨트롤 B. 자, 빨간 색깔. 잘 나오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요 위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화면처럼, 자, 모든 브라우저는 HTML 문서를 로드를 할 때, 돔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요. 돔이라는 것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HTML과 XML 문서를 위해서 API로 웹페이지의 각 요소에 접근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 안에는 HTML이 있고 이 HTML의 자식으로는 헤드와 바디가 있고 헤드의 자식으로는 타이틀이 있고 스크립트가 있고요. 바디의 자식으로는 헤더, 메인, 뭐 푸터 이런 등등등등의 태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돔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브라우저는 뷰포트에 의해서 그 내용을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돔이 변경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보게 될 컨텐트 또한 변경이 됩니다. 돔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존 HTML 상위 요소를 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적는다라고 했을 때 내부 스크립트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자, H1아 무엇을 해라 라고 명령을 이거랑 똑같이 내려 볼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H1아 글자 색깔을 뭐뭐뭐 바꿔라 라고 할 거예요. 여기 부분은 전체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문서 안에다가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위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내용을 똑같이 썼어요.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검정 색깔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읽고 와요. 그쵸? 위에서부터 읽고 오잖아요. 읽고 왔는데 자, HTML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고요. 형제, 그 다음에 헤드 안에 메타와 타이틀,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 안에 H1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고 왔는데 여기 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jQuery 문법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실행을 하려고 딱 봤는데 H1한테 글자 색깔을 바꾸래요. 그래? H1? 근데 H1이 누구지? H1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아직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H1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문서를 읽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와야지만 이 부분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밑에 있는 애들, 그 후에 나타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서를 먼저 읽고 와 라고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서를 읽고 와라 라고 적어줄게요. 문서를 읽고 와라 라고 적어주는 방법은 자, 여기에다가 jQuery jQuery 이렇게 쓰고 자, 문서를 jQuery 이게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요거 그쵸? 여기에서 무엇을 문서를 요걸 합칠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주석 처리한 거를 나중에 한 번에 합칠게요. 자, 문서를 도큐먼트를 읽어야 돼요. 도큐먼트 문서를 읽고 와서 준비가 되면 문서를 읽고 와서 준비가 되면 문서가 로드가 되면 무엇을 실행을 해라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서를 읽고 와서 요걸 실행을 해라. 무엇을 실행을 할까요? 자, 사용자가 내리는 명령을 실행을 해라. 펑션 무엇을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실행을 해라 하는 실행문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세 줄을 합치게 되면 자, jQuery 요거는 우리가 이제 축약을 시키면 요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가 레디가 되면, 도큐먼트가 무엇이 레디가 되면 이죠. 무엇을 해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라. 요 가로 안에다가 적어줍니다.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CSS 요거를 바꿔라 라는 거죠. 요 내용을 여기 안에 실행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중괄호부터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표시해 볼게요. 컨트롤 B. 자, 글자가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돔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돔이 완전히 로드가 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처리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요 내용이 jQuery 생성자 함수가 들어가고요. 자, 문서가 로드가 되면은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라고 들어가게 되고요. 무엇을 실행하냐? 사용자가 무엇을 명령을 내리는 것을 실행을 해라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식으로 들어가 봤어요. 자, 세 번째 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자, 얘도 내부 스크립트로 들어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도 내부 스크립트로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방식은 외부 스크립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외부 스크립트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죠. 새 파일, 보통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도 문서가 로드가 되면은 무엇을 실행해라 라고 들어가 줘야 되겠죠. 똑같이 써줘야 되겠네요. 자, 요거 넣고 요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 저 도큐먼트가 로드가 되면은 무엇을 실행을 해라 이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요 내용들을 모두 합칠게요. 자, 합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 글씨 색깔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얘가 저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jQuery로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저장할 거고요. 자, jQuery 폴더에다가 파일 형식은 JS, 자바스크립트이고요. 자, 얘는 main.j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main.js 저장했고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큐먼트가 뭐 하면 준비가 되면 도큐먼트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준비가 되면 이죠. 그 다음 무엇을 해라 펑션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중괄호 안에서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자, 선택자 누구누구를 H1을 누구누구를 해당하는 조사가 점이에요. 누구누구를 무엇을 해라 CSS를 바꿔라 이거죠. CSS를 바꿔라. 만약에 또 함수가 넣을 거면 펑션에서 넣으시면 돼요. CSS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글자 색깔을 콤마 블루로 바꿔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블루로 바꿔라. 쌍따옴표 넣어도 되고 헛따옴표 넣어도 돼요. 대신에 시작할 때 쌍따옴표면 끝날 때도 쌍따옴표예요. CSS를 어떻게 해라. 요거는 우리가 CSS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H1 컬러 레드 이렇게 넣었었어요. 요거랑 똑같은 뜻이죠. H1은 컬러를 레드로 해라. 이렇게 H1은 CSS를 컬러 블루로 해라. 블루니까 블루 쓸까요? 블루로 해라. 요거랑 똑같아요. 자, 저장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왜냐? 연결이 안 되었어요.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다시 원래 문서로 돌아가서 얘도 저장을 할게요. 파일, 자, 세이브, 저장,
jQuery에 자 셀렉터 기본이니까 basic.html 저장 눌렀어요. 자 컨트롤 B 아직도 파란 색깔 글씨가 안 되었어요. 자 일단은 요거 있는 거 주석 처리부터 할게요. 두 줄 이상인데요. 마크업이기 때문에 느낌표 빼기 2개 빼기 이렇게 넣었어요. 자 링크 시켜야 되죠. 링크 시킬 거예요. 자 스크립트 해주시고요. 링크는 src는 우리 아까 이름 쓸 때 basic js 이렇게 넣었어요. 자 basic js 컨트롤 B 검정색이네요. 자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유는 basic.js가 아니라 main.js예요. 제 이름이 틀렸어요. main.js basic.html이었고 main.js 컨트롤 B 자, 파랑 색깔 잘 바뀌었죠.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디 안에다가 해당하는 태그 맨 아래 그러니까 결론은 바디 슬래시 바디 위에다가 얘를 직접 입력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는 도큐먼트 레디를 할 필요가 없죠. 위에서 이 문서 다 읽고 온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H1이 누군지 위에 있는 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큐먼트 레디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위에서 쓸 때는 여기다가 내부 스크립트로 넣을 때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펑션 도큐먼트 레디 문서가 로드가 되면은 함수를 실행해라. H1은 선택자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외부 스크립트로 넣을 때는 이렇게 얘도 당연히 먼저 읽고 오는 거기 때문에 도큐먼트 레디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 자체를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다가 붙여 넣는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도큐먼트 레디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문서와 마크업과 CSS 그다음에 움직임에 관련된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근데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난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실수죠. 처음 하시는 분들. 자, 요렇게 넣고 자, H1아 무엇을 해라. 자, CSS를 이미 파란 색깔이 바뀌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컬러를 옐로우로 해라.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볼게요. 도큐먼트 레디 안 썼죠? 도큐먼트 레디 써야죠. 도큐먼트 레디를 쓰고 자, 이렇게 실행이 안 되네요. 그쵸? 도큐먼트 레디 펑션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안 됐어요. 자, 안 된 이유는 요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성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거는 안 돼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사용하는 방법, 링크 방식과 그다음에 내부 스크립트, 그다음에 외부 스크립트로 들어가면 되고요. 주의할 점 마지막 정리할게요. 정리. 자, 바디 안에다 입력을 할 때는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이렇게 넣었고요. 내부 스크립트로 넣을 때 헤드 안에다가 스크립트 넣었고요. 외부 스크립트를 할 때는 이름.js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순서는 jQuery.com에서 가지고 온 CDN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그
그 다음에 오면 된다. 만약에 뭐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내가 작성한 거를 제일 마지막에,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마지막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짧은 내용인데요. 굉장히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